11시 10분까지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한 20몇 분 정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해를 좀 소리하는 거예요, 듣고. 네? 뭔 소리하는 거예요, 듣고. 여기 못 들어오신 분들에도 수첩순으로 한다고 해서 수첩순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8시 들어와 있었어요. 8시부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진행하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이지만 가평군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춘국도 노선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부분 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통이 되게 되면은 뭐 향후 10년 후가 되겠죠. 10년 후에 우리 가평이 이런 그 정말 전용도로가 들어섰을 때 우리 가평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또 가평의 발전, 또 우리 춘천과 상생, 남양주의 상생 관계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민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남 JCT부터 가, 나, 다 이렇게 IC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제2 수도권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98호선 가 IC가 형성을 되다 보니까 금남 JCT부터 남양주에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나 IC까지 지금 여기 계신 대로 저희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부터 나까지 IC는 그래도 여건이 많이 개선이 돼서 터널 교량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30점 국도의 IC가 이제 우리 산장 국민관광지 이제 입구에 있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이 노선의 관계가 보시면은 기존 국도 46호선과의 거리가 불과 제일 긴 게 지금 가 IC가 약간 1km가 좀 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1km 이내, 또 빗고개 같은 경우는 교차 통행하는 이제 이런 불합리한 노선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나 IC가 들어섬으로써 우리 기존 국도 46호선과의 거리는 불과 200m도 이제 떨어져 있지 않고 쇼틀보락이라든가 수리제 하천이라든가 수리제천 그리고 그런 집단 촌락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을 이제 관통하고 가는 이제 이런 노선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빗고개 같은 경우는 빗고개를 관통해서 가는 이런 노선과 지금 포해촌 마을 또 양태본 마을을 중간에 횡단을 해서 가다 보니까 양계 마을이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두 개 마을 자체가 이제 양분이 되는 이런 노선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빗고개 노선을 한번 살펴보면은 빗고개를 관통을 하는데 저희가 국도 46호선을 기존의 국도 46호선을 보면 상천 4교 교가로 가서 또 상천 6터널 200m 터널 그리고 다시 국도 46호선을 고가로 해서 넘어가는 그리고 산림조합을 뒤편으로 해서 상색 초등학교를 이렇게 횡단하는 이런 노선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국도 46호선하고는 불과 교차 또는 아주 근접해서 통화하는 이런 노선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국도 46호선 횡단을 보면 상천 6터널이 지금 빗고개 하는 터널 200m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천 4교가 국도를 46호선을 이제 고가도로로 넘어가고 상천 5교가 이제 빗고개를 넘어가서 80m 이제 교각이 들어서는 고가도로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가평 다 IC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양태봉부터 넘어와가지고 국도 46호선을 다시 가평 4교가 횡단을 해서 다 IC, 가평역 앞 다 IC를 이제 통과하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요청하신 자료를 보시면은 다 IC가 지금 현재 저희 가평군의 역세권 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국도 46호선을 횡단해서 5일백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 IC라는 IC가 형성이 되고 바로 가평고등학교까지의 도로가 났을 때는 약 50m 밖에 이제 이격거리가 되지 않겠죠. 또 여기는 입찰 교차로 아까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우리 가평군에서
가평역 역세권 개발하는 이 토지 자체는 전체가 다 뭐 교차로,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교차로가 형성됨으로써 결국은 기존 46호선 국도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합리한 IC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도 가평고등학교부터 우리가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형성이 되면은 도로 폭이 약 30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평군에 있는 본합선 기숙사 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제 이런 좀 불합리한 이제 노선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태봉부터 내려와가지고 어떤 문제냐면은 저희가 가평 IC는 국도 46호선을 약 3% 구매를 주고 내려와서 가평 IC가 형성이 되고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형성이 된 다음에 다시 고가도로로 올라가서 북한강을 횡단하는 이런 그 기본 계획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걸 이제 우리 그 호평 금남 IC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1998년도에 기본 설계가 됐을 때 호평 IC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평 IC. 기존의 국도부터 약 1.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2005년도에는 이 지역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때 결국은 IC 하나로 함으로써 호평 지구가 택지 개발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존 구도심이고 다음 마석 IC를 보겠습니다. 마석 IC. 마석 IC도 기존의 국도 46호선과 거리가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마석 자체 화동 그 행정복지센터부터 약 2km 이상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택지 개발과 함께 마석지회가 인구 12만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IC의 그런 기대 효과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전반적으로 이 노선도 1998년도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에 준공이 될 때 당시도 그때 당시에 1.2km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IC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1998년부터 2005년도에 준공할 당시에도 IC 자체는 다 신도시와 구도심에 다 외곽에 설치해서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줬던 이런 노선들이 우리가 1990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잡아서 2000년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가장 노선의 이제 뭐 불가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제1 외곽 순환도로가 지금 형성이 있는 100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면서 노선의 불가피성 때문에 군부대를 횡단해가는 이런 실정도 뭐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또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를 횡단해간 사례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평구는 이 도로는 2021년도에 뭐 기본 설계가 끝나도 2030년도에 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그 기본 설계가 돼 있는 노선을 보면은 지금 2022년도에 개통을 해도 바로 그 교통정체 그리고 주민 불편 또한 공사비에 대한 증가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역세권 도로의 토지 보상가가 500에서 600만 원씩 간다고 하죠. 실제 보상가도 300, 400만 원을 가고 그 지역에 IC가 하나 들어서려면 최소한 10,000평에 가까이 토지가 소유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아까 우리 가평고등학교가 불과 50m 내외의 근접 통과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IC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가평군의 목표인구는 13만 도시입니다. 그럼 과연 2030년도에 우리 13만 가평군에 있을 때 과연 교통처리계획이나 접속도로 그리고 우리 가평의 발전상을 봤을 때 과연 이 기본 노선이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존 경추국도가 지금 양 마을을 두밀리부터 상색, 하색리에 대한 마을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평내, 호평부터 금단리 같은 건 전부 이격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 민원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 그리고 주민들과의 그런 그 도로 개선에 대한 갈등이 아무래도 덜하겠죠. 아까 평내, 호평 문제가 1km 이상 떨어졌을 때는 결국은 노선 자체가 대부분 이제 터널이라든가 고가 도로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그 다시 같은 경우 이제 설계 기준이 아까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는 하겠지만
충분한 국선 방향이란 접속도로, 그리고 또 우리 가평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연 도심의 외곽 IC가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평읍이 택지 개발이 이제 2,000세대가 지금 뭐 사업 착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지금 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보면은 최소한 국도로부터 1km 이상 이격을 시켜서 주민들 간의 그 갈등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평군의 가평 IC에 가평 역세권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역세권의 개발 계획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 IC를 좀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가평고등학교가 70년 전에 6.25 전쟁에서 미 44단이 학교를 지어준 이런 상징적인 학교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학교에 바로 고가도로가 형성이 되고 또 램프가 형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권 문제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방음터를 했을 때 어떤 미관도 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26분 만에 도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춘천시 입장에서 예산과 또 춘천시 노선과 또 기본 노선을 한번 했을 때 저희 다 중에 다 IC에 대한 한번 노선 정체를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내 역세권에서 IC가 들어서서 접속도로가 기존 국도 46호선과 접속을 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차량 진입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우려가 됩니다. 고속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교통정체가 우려가 됩니다. 그럼 과연 2분, 3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평역가 있는 역세권에 IC가 들어섰을 때 과연 교통정체로 인한 예상 시간에 대한 검토는 과연 가능한지, 또 그거에 대한 대비가 과연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또 역세권의 토지 보상비가 아까 600, 700을 가면 그 지역의 토지 보상비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 지역의 예산을 따져보면 약 30억에서 많게는 150억까지의 토지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150억 이상의 토지 보상비까지 감안하면서 과연 시내 관통을 해서 우리 역세권에다가 IC가 들어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가평군의 장기 발전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구도심과 신도심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 외곽으로 IC가 형성돼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기존 역부터 불과 2km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창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가평을 우회해서 도로가 우리 가평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기본 노선을 하게 되면 아까 타당성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죠. 타당성 검토에 과연 전문가들이 우리 도심 IC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문을 한 그 결과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회의가 개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하고 있고 여기 다 전문가이시지만 이 기본 설계 할애해 주신 거에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이 노선이 10년에 개통됐을 때 과연 우리 가평 국민들이 받는 노선이 정말 적정했는지, 그리고 이 노선을 정말 선택을 잘했는지, 또 우리 가평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말 IC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반문하고 또 합리적인 노선으로 이렇게 좀 대안을 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 IC, 나 IC, 다 IC가 이렇게 있지만은 기존 도로와 최소한 1km 이상 이격이 돼서 마을의 민원도 좀 해소를 하고 또 마을을 관통하지 않는 이런 노선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대안 IC는 저희가 어디에 IC가 들어선지 그거는 전문가 저희들보다 더 많은 자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동을 지겠지만 최소한의 나 IC와 다 IC는 재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도로를 고가로 가서 다시 터널 가서 고가를 가냐. 또 이렇게 도로가 근접하다 보면 보십시오. 터널 고가. 지금 저희가
터널과 고가도로에 가장 많다는 데는 블랙아이스가 형성이 되고 동계 눈 비가 오면은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가 결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처럼 기본 노선 자체가 좀 이격을 시켜주게 되면 터널로도 갈 수 있고 고가로 가는 이런 구간이 좀 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용도로는 IC만 필요해서 우리가 뭐 발전 대안을 위한 것이지 지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좀 더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좀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우리 뭐 군부대 저축 많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군부대 저축 같은 부분은 충분히 우리 가평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에서 국방부와 싸워서 아니면 국방부하고 이해를 해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미 춘천시에서 또 뭐 시간, 예산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도 75호선을 북면 지역을 확장을 시키겠다 할 때 50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안 노선으로 IC를 돌려줬을 때 500억을 차라리 이 부분에 IC 들어설 수 있는 데다가 더 활용을 하면 되는 같은 국고죠. 국고 예산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지만 또 우리 원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평 국민이 합리적인 노선이 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가평읍 이장협의회, 또 새마을협의회, 또 상가협의회, 상가연합회, 또 작골 상가연합회, 또 달전이 상가연합회를 대표해서 오늘 지금 제안자로 지금 대표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사가 전철 역사로 옮겨져 가는 과정도 제가 다 봐왔고 제가 그 마을 이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그 가평 전철 역사가 그 역사 글이 지나갔으면 가평 읍내에 그 모든 경기도 좋겠고 장사도 잘 되고 가평 읍이 살기가 좋을 텐데 저쪽 역사가 멀리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가평 읍내가 발전한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이사 가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내에서 상권이 무너져서 살기가 힘든 장소가 힘든 동네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 자연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계곡이 수려하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여름이면 서울, 경기 내지는 외국에서까지 가평 지역으로 피서 관광을 오는 지역으로 이 가평은 펜션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가평에 와서 물건을 사주고 가평 지역의 그 장사가 여름에 잘 됨으로써 여름에 돈을 벌어서 한 겨울을 사계절을 먹고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관광객의 영향력이 대단한 가평 읍내입니다. 그래서 가평읍 2만 인구가 잘 살려면 외국 관광객들이 가평읍을 거쳐서 뭐 북면에 뭐 명지산이라든가 화학산 또 뭐 용추계곡이라든가 이런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놀고 가고 할 때 가평읍을 거쳐가면서 뭐 물건도 사고 돈을 써서 가평읍이 돈을 벌고 사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가평 읍민 모두는 한결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협의한 결과 어디 났으면 좋겠냐. 그거는 그 가평읍이 뭐 이렇게 배제되지 않고 관광객들이나 모든 가평에 오시는 분들이 가평읍을 거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경춘국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가평읍민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단체들은 그렇게 협의를 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개 단체가 그 노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한 가지 단일안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안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전철 노선을 따라서 이제 달전리 방향으로 와서 그 달전리 그 마을 뒷산이 있습니다. 그 달전리 그 전철역과 그 상수도 중간에 그 야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와서 거기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저 철탑이 있는데
그 철탑을 따라서 그 전철 다리를 같이 근접해서 따라서 건너가는 그런 노선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 합의를 5개 단체가 합의를 해서 단일안으로 건의안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따라서 그 건너가는 공사를 할 때 다리를 하든지 지하화해서 이제 뭐 해주시든지 그거는 도로를 이제 기술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뭐 도로를 지상 다리를 해주셔도 좋고 또 아니면 터널을 뚫어서 지하로 건너가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철탑이 가평에는 발전리를 통해서 대공리를 통해서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탑이 마을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가평군이나 한전에서 그 철탑을 지중화해달라 이제 저 가평 국민들이 그 많은 건의를 했었고 그 협의를 그동안도 많이 거쳐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할 때 노선 그 경춘국도 노선 봉사를 할 때 그 철탑도 없애고 그 노선에 따라서 그 고압선을 지중화도 같이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나 가평에 오시는 분들이 발전리 가평을 거쳐서 북면이나 용수폭포 뭐 정몽리 이런 데로 전부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평 경제가 잘 살려져서 가평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가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그 설계하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거 잘 좀 헤아려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악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설악은 뭐 서울 양양간,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고 설악에서 톨게이트가 있어서 설악 읍내로 설악 면수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악은 그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저쪽 홍천강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가평으로 오는 길 이렇게 또 유명산으로 올라가는 길과 이렇게 세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 톨게이트에서 들어와서 설악면을 다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뭐 아니면 물건도 사 먹고 점심도 먹고 또 거기서 뭐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과하게끔 그렇게 설악이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여기서 감히 설명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 건의하는 내용, 그 노선안은 그 단일화된 그런 협의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안을 꼭 관철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상색 초등학교 고유의 포회천에 살고 있는데요. 뒷고개에서 왜 굳이 세 개 동네 포회천, 멀태봉, 양태봉, 하생리를 다 양분하면서 두 동강 내면서 이 노선을 정했는지 심히 대탄스럽고 책상에 앉아서 무엇들 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알곡성전하고 남이섬, 사라섬에 조망권, 경제권 운운하면서 각 마을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택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졸속 행정을 했는지 또한 가평군에 담당적으로 나셨던 세 분 왜 이런 거에 잠정적인 합의를 해주셨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상생리의 그 안산 전철길로 나가는 길로 해서 칠학골로 해서 이알이 발전 이적지에 좀 더 이격된 지알에 IC가 설치되면서 지하하든 지금 이장님이 주장하신 그쪽으로 나간다면 피해는 협소화할 거고 또 하나 IC가 설치가 되면 설악IC 운운하셨는데 엄청 정체가 심합니다. 아마도 이 지역은 거기에 3배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가평 역세권 거기 갖다 집어넣습니까? 가평은 우리나라 약 73%가 산지입니다. 그 터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터전을 이 도로가 잠식을 한다면 어디다 놔야 되죠? 왜 이런 우를 범합니까? 적어도 터널로 나가야 되고 이런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동네를 갖다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뜩이나 저희 상생리는
혐오시설이 5개 있어서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아주 말살 정책을 하는 겁니까? 그 부위원장께서 주장하신 불기상을 우회해서 토론을 나가는 위원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은 이정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와우산으로 해서 트라콜로 나오면서 IC를 만드는 그런 안으로 얼마든지 협상하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숨겨진 도시고 풍수학적으로도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가평과 춘천은 한 몸입니다. 가평 읍산이 머리 나면 화학산은 모통입니다. 그리고 중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적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성지입니다. 그런 춘천과 가평은 한 몸이 돼서 서로 협조를 해서 논의할 것. 이 중도를 이 한 문제로 가평의 머리를 절단하면서까지 관과 가평의 민원은 생존권을 말살하면서까지 이런 노선을 계속 정하고 했다는 자체가 심히 개탄스럽고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주민들은 안 보이고 경제권, 상권만 운운하시는 겁니까? 이 고속도로 무용지물입니다.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왜 그런 걸 강조하십니까? 적어도 날씨가 경기면 1, 2km의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검토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모색되어졌으면 하고요. 저는 경춘 제2국도를 전면 백지하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바로 산다고 보고요. 또 하나, 도로가 나면 경제는 초토화됩니다. 서로 그 점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할 말씀 많은데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생하기 위해서 투쟁합시다. 설명해 주신 분께서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지금 법에서 정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큰 희망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이상윤 기술 박사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로 아주 공감하는 얘기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을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써니 아파트 고가 부리지 올라가면은 가평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도로가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원목내 길이 있죠. 뒤에 또 새로 나온 외곽도로가 있죠. 경춘국도가 있죠. 정말 이것은 학교를 전부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후문, 정문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IC가 생겨서 기숙사 바로 옆으로 30-20m로 도로가 하루에 수만 대가 지나간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다 IC는 절대 안 되겠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국도관리청에서는 다 IC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평 중고등학교 동문들하고 여기 지역 주민들은 이런 사태를 예의주시해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간철된다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평 국민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안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가 아니다. 가평군 아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연 어떤 것이 가평 발전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정말 숙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연연해서 다 된 것이냐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앞으로 가평의회 미래 발전에 아주 초석이 되는 이런 교통망을 잘못 만드는 그런 굴을 범해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군부대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뭐 뒤로 돌아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주국도관리청이나 국방부에 직접적으로 무진을 내서 회신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국방부 66사단이 과연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 아파트 관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가평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통망의 시작이 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지방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지방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어떠한 큰 대의를 만드는 지역균형 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교통망을 만드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주국도관리청이나 여기 계신 하청을 받아서 설계하시는 분이나 이 점을 잘 아시고 80%가 가평을 지나는 이 가평군에 어떤 것이 발전될 것인가를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인 논의가 돼서 앞으로 가평에 불거도 뻔한 피해가 발생될 때는 저희 동문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농 지금 11년차 농민이면서 목사인 서경혜라고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지금 여기 오신 원주청에 계신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는 가평에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가평군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드릴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가평에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읍에 계시는 이장님께서 여기에 가평 관광도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있는 상황들이 여기 혐오시설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간호과장, 간호장교로서 20여 년 가차이 이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의료 폐기물 같은 것들이 지금 설치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면서까지도. 그런데 가평에 있는 국민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깊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평은 관광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생리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까지도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고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상생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아가서는 가평읍과 가평군민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 가평구는 관광도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 설명회에서 말하는 자체가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평군에서 건설가서부터 관계자들이 이거를 원주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안을 내렸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분명히 원주청에서 이게 결정된 안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다시는 가평군에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가평군 전체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경찰 간부들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원주청이나 가평군 담당자들 관공서에 있는 계신 분들은 잘 상의를 하셔서 과연 내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있는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 나만을 위해서인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가평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잘 좋은 쪽으로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하는 바람이 저의 입장이지만 또한 입장을 따라서 가평군의 제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해서 가평군이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세계국 국민들이 이곳에 와서 가평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생리 양태봉 마을에서 하는 정영식입니다. 상색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옆에 있는 저기 써있는 저 상색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가평고등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저 옆에 계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수렴하겠다, 반영하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개같은 미사여구 쓰지 말고 확실하게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은 2시간 동안 떠들어라. 우린 적고 가서 보고만 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큰 재앙을 불러올 겁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내 고향 양평마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서 거기서 나오는 분진가루, 쇳가루 그거 먹고 죽거나 내가 국토관리청 앞에 가서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국토관리청 앞에 가서 만약에 죽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상해를 밀고 와서 장사를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 여러분, 그리고 컨설팅 관계자 여러분, 이거 형식적으로 당신네들이 와서 할 수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했나 그러면은 큰 우선 하지 말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두 번째, 지난해겠지? 지난해 12월 4일 국토관리청에 가서 합의해 준 가평군 공무원, 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서 배정치권 사람들, 만약에 여기 있다면 당신네들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당신 학교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당신의 집 지붕 위로 고가도로 지을 만나면 도장 찍었겠어? 지금 앞에 우리 서경혜 여사가 나와서 가평군 관계자들 질타를 했어요. 난 질타를 넘어서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현장 답사를 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 가평군 체제가 아닌가 당신네들이 생각을 했다면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칩시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모든 거 백지화시키고 재협상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범한 의를 만회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여기 나와 계시는 의원님, 군의원님들 있습니다. 작년 우리 1월 17일 날 가평구청 앞 그리고 가평 시내를 2시간 동안 돌면서 상영이고 트럭터 앞세워갖고 가평군 역사 이래 1000명이 모여서 국토부원 반대한다고 그리고 가평군 건설시켜달라고 서로 기토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부 다 얘기했어요. 군의원들, 의원들, 당신네들 앞에 나서 그때 얘기했던 문제고 지금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갖고 이 경축국도 지금 한마디나 한 사람이 있어 지금까지. 의원님 말해보시오. 날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생이 상생이 마을이 개판으로 나는데 이거 잘못했다고 한번 얘기한 사람 나와보시오. 작년에는 그렇게 사람 많을 때는 나와서 도장 찍고 명함 돌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이럴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심지어 이재명 도지사 앞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결정에 좀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평은 90% 이상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것이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90% 이상이 반영된 아닙니까? 이게 가평 국민을 위했던 이게 90% 이상이 반영된 체적인 노선이냐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작년에 가평군 최종안으로 믿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이 개판으로 만들어갖고 온 이 노선안 이거 수용해야 돼. 자, 그래서 군의원들한테 요구합니다. 6월 말까지 이게 국토부에서 검토 안 하고 이걸 강행해서 고집한다면은 군의원들, 의원님들
작년보다 2,000명, 3,000명 몰고 가서 국토부 앞에 가서 들어놓읍시다. 전부 죽을 각오로 가서 끼를 몰려가서 한번 들어놓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지? 무슨 결편이 날 거 아니야? 어떤 공무원이 그랬다. 사장이 그쪽에다가 IC 민기로 놓으면 땅값 10올라오면 좋지 않냐고. 이런 개 같은 소리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가평군이 과연 발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언사가 좀 거칠고 흥건하고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 절대로 이거 법적 요건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군 관계자들 내일부터 재협상 시작하시오. 군의원 여러분, 안 되면 이거 안 되면은 모든 배지 뗄 생각하고로 국토부 관리청으로 올려갑시다. 이상입니다. 오전부터 와 계신데 우리는 8시부터 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은 말을 막으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삼색에 있는 예술사랑교회 민현기 목사라고 합니다. 여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지금 생활하다가 지금 가평에 온 지 이제 4년 차입니다. 가평의 이 모습도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평 국민이 되면서 미래적인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국가에서 진행되어진 모든 일들이 거의 진행되어진 상황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물론 국가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하겠지만 여기 관계자 나와 있는 분들에게 진행자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모든 분들의 그 이야기에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우리 주민들께서 제시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지 가서 이런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보고하는 선에서 끝나는 그런 직책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변경할 수 있는 데까지 있는 직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어느 선 정도까지죠, 직책들이? 그냥 단지 들은 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선입니까? 이걸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책까지인가요? 오늘 오신 분들이. 결정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의견 수렴해서 오늘 의견 수렴이니까 의견 네. 수렴해서 제일 보고선이죠. 적극적인 방해 내용은 어렵고요. 그러면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하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명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조금씩 차이가 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군 관계자들 또 지역협의회 인도자 되신 분들이 그걸 좀 하나로 명확하게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뭐 협의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해서 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가평군 안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저도 제가 이제 비전문가이지만 뭐 괜찮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역세권 안에 진출입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평일 아니고 그 공휴일이나 주말에 그 역세권 앞에 와서 한번 서 계셔보신 분이 우리 주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관계자분들이 혹시 그렇게 와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도
현재도 가평역 앞은 주말이나 공휴일은 현재도 막히는 상태입니다. 그 앞에다가 또 다시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고요. 자녀들이 어느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녀를 고가가 지나고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못 해보는 겁니다. 우리 동문회장님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 머리로 고가 도로가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없는 거를 왜 가평에서 만들려고 하는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이 한전되니까 가평이 제가 이제 와서 4년차 동안 쭉 지켜보면서 결국 인프라는 관광 인프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도시, 그런 군인데 현재 안으로 하면은 관광 인프라가 점점 더 실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제시한 것에 대해서 뭐 일부분은 또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수정되어져야 될 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 뭐 제가 뭐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와서 말씀해 주셨고 꼭 우리 관계자분들 그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그런 거기에 또 귀한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어서 1월 18일에 우리 상정리 이장님이 가평타임즈에 올린 글을 꼭 읽어보시고 그에 대한 반영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으로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철에 강원도라 춘천을 놀러 가는데 그에 따른 길이 막히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 건설해 주겠다. 더불어 지역 경제가 발전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대신 그 지역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니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무님이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부동산 값은 개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 비닐하우스 짓고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해로 인해서 아마 유기농 재배가 안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뭐 먹고 삽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사는 사람들, 분진, 매연, 소음, 특히 자동차에서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는 매연보다 한 1000배가량 더 안 좋다고 그러네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먹다 남은 그 매연은 땅으로 스며들겠죠? 거기서 나오는 또 곡식 먹고 또 죽으라는 얘기죠? 아닙니까? 우리 서울 사람도 좋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살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어떻게 마을을 관통합니까? 만약에 상무님이면 상무님 마을을 관통하게끔 그렇게 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청와대를 관통할 수 있습니까? 국민은 옛날에 백성은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성이 살아야죠. 그래야지 공무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뭐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서울 강남에 유명한 고등학교 그쪽 근처로다가 노선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시골이니까 괜찮고 그쪽에 과감하게 그쪽으로다가 도로를 틀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여기는 시골이라서 그렇게 했나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살 수 있게끔 최소한 살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천이 많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키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동문회장님께서는 가평고등학교의 소음과 접근로가 너무 가깝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라는 그런 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상하색 주민들의 키포인트는 마을을 관통해서 상당히 힘들다. 마을이 반쪽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농민들은 더 궁지에 몰리는 그런 세월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 그 톨게이트는 사실상 역세권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평당 지금 500~600만 원 주고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도 뭐 입체 교차로를 만든다?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다 오셨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의원님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평군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군에서 같이 협상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지. 오늘은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군하고 우리 군하고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조율할 의향이 있으시죠? 뭐저 가구는 그런데 충분히 협의는 해야죠. 앞으로. 예, 협의하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그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재설계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뭐 예,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만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그런 얘기잖아. 지금 당신들이 와서 그냥 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만 얘기만 듣고 가겠다 이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왜 대답을 못해? 나도 확실하게 해야지. 아까 그 최종 확실하게 완전 총괄 책임이야.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뒤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우리 가평군 안으로다가 관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게 생겼습니까? 생존권이 걸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다시 한번 협상하는 거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 군 의원님이나 도 의원님은 예. 국민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반드시 군수서부터 관계자들하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상황들이 아닌 것이 지금 너무도 많으니까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평군의 이 경영하고 살림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철해가지고 그 군의원 같은 데서 다 통과를 해가지고 가평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군의원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평 국민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한 30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아까 군 의원님께서 군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를 한다니까 일단 여기서 그 바깥 30분 여분이 계시기 때문에 퇴행하면 되지 않아? 네? 아니 우리 퇴행을 해주면 우리 나가. 그럼 일단 주민 설명회 때 1분은 여기 저쪽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나가야죠. 고맙습니다. 오른쪽